스카일러 니스 사건은 2012년 웨스트버지니아주 스타시티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두 명의 절친한 친구였던 쉴라 에디와 레이첼 쇼프가 스카일러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스카일러 앤넨 니스는 웨스트버지니아주 스타시티에 살던 모범적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웬디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래의 형사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카일러는 외동딸로 자라면서 외로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쉴라 에디와 레이첼 쇼프와 절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쉴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블랙스빌에서 태어난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스카일러와 매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레이첼은 모건타운 출신으로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스카일러와 쉴라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밤 스카일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경 그녀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CCTV에는 스카일러가 쉴라와 레이첼이 탄 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스카일러는 핸드폰 충전기를 두고 나갔는데 이는 그녀가 곧 돌아올 계획이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 스카일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스카일러의 부모는 그녀가 단순히 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어린이 실종 경보는 납치된 경우에만 발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초기 대응은 느렸습니다. 스카일러의 부모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그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초기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카일러는 쉴라와 레이첼에 놀러가자는 제안에 속아 집을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펜실베이니아주 그린 카운티의 외딴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쉴라와 레이첼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부엌용 칼로 스카일러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시신을 묻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나뭇가지로 시신을 덮어놓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쉴라와 레이첼은 스카일러와 더 이상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쉴라와 레이첼은 서로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였으며 이 사실이 스카일러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일러가 실종된 지 6개월 후 레이첼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레이첼의 자백은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으며 2013년 1월 스카일러의 시신이 그녀의 집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쉴라는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스카일러의 실종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며 그녀의 태도는 점차 수상해졌고 레이첼의 자백으로 인해 쉴라의 범행도 밝혀졌습니다. 레이첼은 2급 살인죄를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으며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소 1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졌으나 2023년 가석방 심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쉴라는 1급살인, 납치, 음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2014년 1월 24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15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쉴라는 재판 중 끝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의 라킹 교정센터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 실종 경보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가 납치되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경보가 발령될 수 있었습니다. 스카일러의 경우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경보 발령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3년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스카일러법을 통과시켜 납치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실종된 아동이 위험에 처한 경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카일러의 부모는 딸의 기억을 기리며 실종 아동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카일러 니스 살인 사건은 10대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신중한 판단과 경계심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